네, 일리걸 스크린 특별편 KBL 드래프트 스페셜입니다. 드래프트가 아직까지 시간 좀 남긴 했지만 역시 초미의 관심사가 역시 드래프트 명단 발표, 얼리가 몇 명이나 있을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사실 9월 8일 날 이제 그 구단 추첨이 있긴 하지만 그에 앞서서 지명 예상을 또 한 번 더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서도 같이 했던 이재범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렇게 보니까 또 반갑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줌이라는 걸 처음 이용을 해봅니다. 아, 저도 학교 때문에 가끔 사용하는데, 네네. 뭐, 편한 것 같아요. 인터뷰할 때도 이걸로 그렇죠. 쓰니까 좋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요. 네, 물리적 제약을 좀 해소시켜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어, 그러니까요. 이제 드래프트가 사실 참가 신청이 끝났어요. 낯선 그렇죠. 선수들은, 일반인들 제외하고는. 근데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그 KBL에서 보도자를 음, 뿌렸는데, 이제 음, 일반인 테스트에 참가한 선수들 중에서 서류 전형을 참가한 선수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 얘네들이 이제 실기 테스트를 하는데, 실기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9월 6일인가 그때 공시를 할 때, 그때 명단이 음. 공개될 것 같습니다. 아, 그때까지 기다려야겠군요. 네. 뭐, 이게 제가 볼 때, 네. 네네, 조금 말씀하세요. 부연 설명을 하면, 이게 여준석 선수가 나오냐, 나오지 않냐라가 이게 좀 관심을 끌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좀 KBL이 이제 곧 드래프트 참가했을 때 공시를 하게 되면, 공시한 이후에 철회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제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참가한 뭐 참가자를 먼저 이제 공시하고 난 다음에 작년까지만 해도 먼저 공시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 공시를 갖다가 이제 실기 테스트 합격한 선수까지 최종 공시를 했었는데 이게 이 규정이 조금 애매해질 수 있으니까 음, 아마 그냥 참가자를 갖다가 합격자를 발표하지 않고 실기 테스트 합격한 선수들까지 한꺼번에 발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음, 됩니다. 네. 그럼 김준환 선수 같은 경우는 일반인으로 참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작년에 이제 졸업한 선수들, 한번 참가했던 선수들은 다 음, 일반인 테스트를 참가하는 겁니다. 네. 뭐, 여준석 선수야 뭐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에는 프로에 안 오는 네, 걸로 결정이 네, 됐고, 그렇죠. 윤로엔이라는 선수가 또 한동안 네네. 인터넷상으로 화제가 됐었어요. 또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안 뭐, 나왔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커뮤니티 사이에서 많이 이름이 떠돌았었는데 음. 저는 아예 관심을 갖지 않았었거든요. 그 어, 제가 물어봤을 때 KBL에다 물어봤었어요. 만약에 이 선수가 기화할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 만약 KBL에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문의를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했을까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KBL에 물어봤더니 전혀 연락이 없었다. 그 제가 또 물어봤던 시점에 만약 기화를 추진한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거든요. 접수 음, 마감 8월 27일까지는 기화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저는 음.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예전에 박승리 선수도 네. 우리나라 잠깐 들어와서 KBL 떠났다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기화를 해보려고 여러 가지를 알아보다가 결국 실패하고 돌아갔던 사례가 있거든요. 음, 그런 거 봤을 때 이 선수도 어, 짧은 시간 내에는 기화가 힘드니까 참가는 음, 불가능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네. 그렇게 되었죠. 아, 네. 사실 뛰어난 기량의 선수가 온다는 건 되게 반가운 일이긴 한데, 일단 그래도 절차는 그렇죠. 절차니까, 네네, 네, 그런 게 맞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4학년들만 일단 30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얼리 엔트리, 그러니까 조기 진출자까지 포함하면은 꽤 될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이원석 선수, 김동현 선수, 선상혁, 그리고 이승우 선수까지 네네네. 꽤 많은 선수들이 또 얼리로 진출하면서 또 화제가 음, 됐습니다. 이제 그렇죠. 그럼 오늘 순서에서는 뭐 저희가 아직 팀 순위는 안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죠. 네네. 일단은 지명이 예상되는 20명을 좀 네. 뽑아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렇죠. 지난 대회 저희가 지난 방송 이후에 MBC배도 있었고 또 맞아요. 대회도 있었으니까 그걸 토대로 업그레이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종별 선수권 대회까지 이제 두 개 대회가 또 있었었기 때문에 그 음, 이후에 이제 선수들 평가가 조금은 달라졌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이제 얼리까지 나오면서 네. 평가 좀 달라졌는데 그에 맞춰서 이제 예상 순위를 조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탑 4부터 저희가 네. 쭉쭉 밑으로 내려가는 걸로 할까 이번에는? 네네네. 네네. 뭐 우선은 저는 전에도 예전에 이제 6월 달인가 때 방송할 때 1순위는 이정현이라고 뽑았는데 네. 지금도 변함없이 이정현을 저는 1순위로 꼽고는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어느 팀이 뽑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 말도 좀 단서를 네. 남기긴 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는 아직까지 이정현 아니면 하윤기 좀 필요한 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렇죠. 근데 기량만 놓고 봤을 때 저는 음, 개인적으로는 이정현이 조금 더 1순위에 어울리지 않나. 하지만 이제 음, 빅맨이 필요한 팀이라면 하윤기나 이원석까지도 1순위를 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하윤기 선수에 대한 평가가 그래도 좀 아시아컵 기점으로 좀 더 좋아졌다는 그렇죠. 느낌이 들었어요. 네. 얘기로 보면 하윤기 선수를 뽑는다면 외국 선수를 이제 포워드형 성운수로 음, 좀 이제 외국 선수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약간 폭이 넓어질 수 있다. 그게 음, 이제 하윤기 선수를 뽑았을 때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선수도 외국 경험하면서 좀 더 자극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 선수 평가에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선발에도 네,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죠. 1, 2순위는 어쨌든 두 선수 중 한 명이겠죠? 여기에 이원석 선수를 음, 갖다 또 고민하지 않을까. 만약에 하윤기 음, 선수를 뽑는 팀이라면 하윤기와 이원석 선수를 놓고 고민을 해보겠죠. 그래서 네, 이원석 선수의 성장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둔다면 이원석 선수를 하윤기보다 먼저 뽑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음. 해봅니다. 네. 네. 이원석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제 2학년 마치고 나오지만 나이는 일단 좀 있는 편이라서 그렇죠, 그런 그렇죠. 부분도 좀 본인도 선택하는데 좀 급하게 선택했던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네, 이 선수에 맞습니다. 대한 현장 평가는 좀 어땠습니까? 스카우트들한테. 스카우트들은 정말 좋아라 하죠. 특히 스카우트들은 이제 뽑을 선수가 특히 앞쪽에서 음, 뽑을 선수가 늘어나면 또 뒤에 있는 팀들은 앞에서 쭉쭉쭉쭉, 네. 우리가 못 뽑을 선수들이 밀리니까 모두 다 음, 이제 이원석 선수가 나오는 걸 굉장히 반기고 또 이 선수가 1학년 때도 굉장히 고등학교 때보다 더 잘하는 그런 음, 기량을 보여줬는데 작년보다 또 올해 더 잘했기 때문에 음, 얘는 프로에 온다면 더더욱 이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선수라고 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1순위가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하윤기 선수와 비교해서 뽑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은 탑4에 이 선수 이름이 들어갔나요? 어떠세요? 탑4에는 이원석 선수를 넣어야 되겠죠. 좀 네. 픽3라고 봅니다. 네. 자, 또 한 명을 뽑는다면요? 한 명을 뽑는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갈릴 것 같은데 저는 선상혁 선수가 신장이 있기 때문에 선상혁 음, 선수가 좀 많이 기대를 못 모으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합니다. 역시 향후에 봤을 때 이 정도 빅맨풀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저 2m 장신 2m 이상 선수를 찾아봤을 때 2016년 때 음, 이종현하고 음, 강상재, 최준용이 있었을 때가 8명인가 그런데 올해는 7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풀이 지금 현재 대학이나 고등학교 봤을 때 이만큼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네. 손상혁 선수도 사실 피할 수 없는 카드 중 한 명이죠. 뭐 그 정도 그렇죠, 그렇죠. 신장에 또 네, 슈터치에 기동력에 그러니까요. 체력까지 갖고 있으니까. 네네. 뭐 김민욱 선수보다 좀 더 낫지 않나. 김민욱 음, 선수와 좀 비교되는데 김민욱 선수보다는 좀 더 활용도가 조금 더 나은 선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 저도 사실은 이 4명, 원래 이 네, 얼리 엔트리가 없었다면 사실 이원석 선수와 손상현 선수를 제외한 다른 선수가 그렇죠, 들어갔겠지만 이 두 그렇죠. 선수가 오면서 들어오게 됐고,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하위 순번 팀들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네네, 얼리 엔트리 선수들 덕분에 좀 조금 더 여유가 있어졌다. 네, 그런 말을 좀 맞아요.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그렇죠, 이제 탑4 다음에가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선수들을 꼽을 그렇죠. 수 있을까요? 저는 신성민 선수를 음, 꼽았습니다. 신성민 선수를 작년에 6월 달에도 로터리에 올려놨었고, 음, 그리고 이 얼리가 나오기 천상혁이 나오기 전까지 그때 얼리 선수들이 있었을 때도 천상혁 선수가 가장 늦게 이제 드래프트 참가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얘기 들었을 때도 신성민 선수는 로터리 고정이다라는 얘기도 음, 있었었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한 5순위 만약에 또 팀에 따라서는 얼리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4순위까지도 음, 올라갈 수도 있는 선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합니다. 뭐 신승민 선수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내외곽도 돼야 되고 또 리더십도 그렇죠. 갖추고 있는 선수고 근면하기도 네, 하고 네 그렇죠. 우승 경험도 많고요. 자 그렇다면 그 맞습니다. 다음 선수는 누구일까요? 저는 그 다음에는 이승우 선수를 좀 음, 뽑았는데, 지금 이제 한양대 3학년이고, 얼리로 이제 선택을 한 선수인데, 이 선수는 조금 이제 평가가 스카우트 사이에서는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음, 얼리가 없었을 때, 아무도 없었을 때, 만약에 이승우 선수가 드래프트에 나온다면, 이정현 선수와 하윤기 선수 다음으로 3순위다.
얘기도 있었었고, 이 선수는 그냥 뭐 그래도 조금 슛이 없는 부분 때문에 1라운드 중반이다라는 얘기도 음, 좀 있었었거든요. 음, 하지만 1라운드에는 무조건 뽑힐 만한 선수,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나왔다면 천상혁 선수하고 1순위를 다툴 만한 음, 선수라는 평가가 있었으니까요. 네, 한 1라운드 중반에는 뽑힐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승우 선수까지. 한양대가 사실 큰 결정했네요, 근데. 그렇죠. 뭐 정재영 감독이 저 얘기를 들었을 때 MBC100 전인가 그때 훈련할 때 보니까 표정이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또 MBC100 끝나고 난 다음에 봤을 때도 표정이 조금 안 좋아서 물어봤더니 이제 드래프트 참가 의사가 좀 있다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음, 그냥 그러면 이제 미래를 위해서 팀을 또 위해서도 나가는 걸 좀 결정을 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지금 뭐 들리는 말로는 이제 드래프트 참가 결정 이후에는 밝은 표정으로 왕중왕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고민이 많았겠죠. 그래도 네네. 제자의 미래도 있겠지만 또 학교에 또 팀의 성적도 필요할 테고 또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승우 선수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 중 한 명인데 네. 어떤 선택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선수도 1라운드 감이라고 보는데 조은우 선수 어떻습니까? 저는 조원호 선수를 1라운드에 놓지는 않았습니다. 오, 그래요? 오, 네네. 네. 저는 이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원호 선수를 1라운드에 놓지는 않았는데, 음, 흘러가는 흐름을 봤을 때 1라운드 막판에 뽑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하는 선수인데요. 네. 예. 조원호 선수를 얘기 조금 하면, 저는, 이 선수가 이제 슈팅이 없는 음, 부분 때문에 이제 조금 밑으로 내렸는데, 기본적으로 또 수비를 할 줄 아는 선수이기 음, 때문에, 여기에 리딩이 되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KCC와 KGC가 이제 9순위와 10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두 팀이라면 1라운드 막판과 2라운드 초반에는 무조건 뽑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 선수거든요. 음, 그래서 1라운드 막판 아니면 2라운드 음, 초반에 뽑힐 선수로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약간 좀 딴 얘기 하시면 1라운드 막판과 2라운드 초반 딱 음, 김동현 선수도 딱 그 위치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조은우 선수와 김동현 둘 중에 하나 완전 상반되는 선수잖아요. 네. 좀 어떻게 누굴 뽑으시겠어요? 이재범 기자가 전, 단장이라면. 저는 김동현 선수를 먼저 뽑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김동현 선수를 좀 더 앞쪽에 두었는데, 어, 조은우 선수도 김동현 선수도 자기만의 색깔이 조금 음,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이게 코트 안에서의 자기만의 색깔이 아니라 코트 밖에서도 음, 자기 색깔이 좀 있는 선수인데 약간은 좀 상반되는데 근데 김동현 같은 선수가 좀 나이도 어리고 또 슈팅 능력을 갖추고 있고 몸도 좀 괜찮은 선수이기 때문에 피지컬적으로도 괜찮은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좀 키운다 그러면 좀 음, 굉장히 잘 될 선수이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조은우 선수보다는 저는 또 김동현 선수를 음, 같이 가능성을 네.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또 공격력은 사실 또 있는 선수니까. 네네, 네. 그렇죠. 고민될 것 같아요. 만약 KGC 인성공사다. 그러면은 사실 둘 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떠나서 또 빼놓을 수 그렇죠. 없는 또 자원이기도 하니까. 맞아요. 근데 뽑으면 괜찮은데, 근데 허재 감독이 전에 그랬었거든요. 이제 허웅을 갖다 사순위에 뽑을 수 있는 순번에 딱 걸렸는데 안 뽑았었잖아요. 그때 네.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좀 얘기들을 보면 그 뽑았을 때 출전을 시키면 음,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잘해서 뛰는 게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뛰게 음, 한다는 그냥 그런 시선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안 뽑은 게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김승기 감독 똑같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네. 자, 네. 그렇다면 이재범 기자께서는 조은우 선수 일단 2라운드로 제껴 놓으셨고, 그렇다면 네. 이제 신승민, 이승우 다음에 4명의 선수가 남았습니다. 4명 누가 어, 될까요? 그 다음에는 신민석, 정호영, 네. 네, 그 다음에 김동현을 언급했기 때문에 나머지 음, 한 명은 김종호 이렇게 놨습니다. 오. 그 신민석 신민석, 선수, 네. 네, 말씀하세요. 제가 볼 때 신민석 선수는 지금 흐름을 봐서는 잘못하면 2라운드도 밀릴 가능성이 있는 선수이지 않을까? 음, 네, 그런 흐름까지, 그런 분위기까지 감지될 정도로 신민석 네. 선수는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음, 근데 저는 생각해 볼 땐 그래도 이 2m 신장에 슛을 던질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1라운드에는 뽑히지 음, 않을까라는 생각, 네. 또 1라운드에는 뽑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해 이제 이천에서 열린 경기 때, 대회 때 네, 보면은, 아, 이제 저렇게 하면 더 성장해야 된다라는 말이 많았었는데, 그렇죠. 올해는 이제 유독 좀 보여준 게 좀 많지가 않았고, 또 심지어 또 코로나 그러니까요. 이슈도 터지면서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주가가 그 동기인 이정현 선수와는 다르게 좀 떨어진 느낌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떤 팀은 연습 게임 할 때 이 신민석 선수가 너무 잘해서 무조건 뭐 3순위에는 우리가 3순위까지 떨어진다면 3순위가 나온다면 이 신민석 선수를 뽑겠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대학 리그를 그치면서 장점이 아니라 본인이 못하는 걸 조금 보완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음, 장점까지 못 보여주면서 음, 오히려 단점이 더 많이 드러나 버린 맞아요. 그래서 가치가 많이 떨어진 선수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네, 드리블이라든지, 좀 네, 수비라든지, 어, 그렇죠. 주의정 감독은 이런 부분 좀 열심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또 실전에서 그렇죠. 좀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맞아요. 정호영 선수, 이 선수도 사실 스피드 하나만큼은 이번 드래프트 나온 선수 중에서 음. 이제 경희대학교 김동준 선수와 함께 좀 손꼽히는 선수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 제가 볼 땐 이 선수는 저는 이제 조금 신승민 선수를 앞에 놓고 이승우 선수도 앞에 놨지만 이 선수보다 오히려 더 빨리 뽑힐 가능성이 있는 음, 선수라는 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이 리딩이 되지 않고 수비가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조금 뒤로 미루었는데 음, 프로를 보면 수비가 우선 돼야지 경기를 뛸 수 있잖아요. 음, 근데 이 수비가 안 되면 경기를 못 뛰니까 그럼 공격력 그게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뒤로 미뤘는데 이 공격력을 조금 더 높이 보고 이 깡다우를 좀 더 높이 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정호영 선수는 앞쪽에 조금 더 1라운드 중반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선수이지 음.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히 뭐 얘기하자면 뭐 크기를 잴 수는 없지만 이정현 선수와 네, 함께 이번 드래프트 나온 선수 중에서 심장은 가장 큰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작년에 그 어딘가 골절 부상이 네, 있는데도 게임을 8골절했죠. 네. 경기를 그래도 그 정도로 뛸 정도로 승부욕이 있다는 건 저 정말 음, 그건 높이 사거든요. 그런 네. 부분 그런 악바리 기질이 있어야지 프로에 또 성공할 수 있으니까 음, 그런 점이 또 프로 관계자들한테는 긍정적인 음,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딱 그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공 갖고 있을 때 빠르긴 빠른데 이제 스스로 강약 조절이라든지 템포 조절이 좀 그렇죠. 못한다. 근데 맞아요. 어떤 감독이 신인인데 처음부터 그걸 다 맡길까라는 생각도 그렇죠. 들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와서 좀 배우 그런 부분을 좀 어쨌든 노련미니까 음, 경험이니까 수비를 좀 더 한다면은 출전 시간을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김종호 네. 선수는 어떤 이유에서 보셨나요? 지금 김종호 선수를 제가 전에 한 5순위 정도에 올려놨던가 굉장히 네, 좀 앞쪽에 올려놨던 선수였거든요. 음, 근데 MBC배를 보면서 이 선수는 안 되겠구나. 음, 예, 좀 가치가 MBC배 이후에 가치가 많이 떨어진 선수를 꼽는다면 이제 김종호 음, 그 중에 한 명이 김종호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조원우 선수와 김종호 선수 둘 중에 한 명을 1라운드 밖으로 밀어내려고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음, 그래도 슛이 있는 김종호냐 수비를 조금 더 잘하는 음, 조원우냐였는데 그래도 슛이 있는 김종호를 그냥 저는 1라운드로 선택을 했습니다. 김종호 선수. 일단 네, 김종호 선수나 그 아까 말했던 우리가 조은우 선수나 그다음에 또 그렇죠. 성균관대 김수환 선수나 이 그렇죠. 세 선수의 이게 좀 공통적인 좀 아쉬움이 있다면은 강팀들, 그러니까 우승권 팀들과의 경기에서 혹은 토너먼트에서 좀 맞아요. 확실한 걸 못 보여줬다는 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이게 특히 김종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졌던 1학년 때부터 4학년이었던 변준영의 빈자리를 채워줄 선수라는 음, 기대를 가지고서 경기를 계속 뛰었는데 그런 역할을 좀 못해준 경향이 좀 있죠. 음. 자, 김동현 선수는 아까 말했다시피, 뭐, 이제 뭐 이제, 네, 아직까지 좀 더 배울 것도 많긴 하지만 공격력이 네, 좋고, 네, 네, 그렇다고 했습니다. 1라운드에서 10명. 저는 네. 이제, 김동현 선수 대신에 조은우 선수를 생각했었는데, 음, 어쨌든 뭐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면서 10명을 일단 선택했다고 치시고, 나머지 그렇죠. 10명이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좀 네네네. 예전에 한 몇 년 전부터 감독 지도자들하고 이제 스카우트들 얘기하면은 10명은 어떻게 추리겠는데, 그 다음 네네. 10명은 진짜 못 추리겠다. 고민 많다. 막 어, 그랬는데, 올해는 네. 약간 그런 고민 덜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음, 이제 손대범 기자하고 저는 이제 통화를 할 때 이제 20명 음, 뽑아서 얘기하자고 했었었잖아요. 그래서 네, 전 그 얘기 딱 듣자마자 20명 뽑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20명 뽑다 보니까 음, 이 20명 충분히 넘겠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올해는 보니까 2016년 때 1라운드부터 2라운드까지 수명이 꽉꽉 채워졌었던 해거든요. 음, 그 이후에 5년 만에 올해 1라운드부터 2라운드까지 수명이 다 채워지지 않을까? 음, 그런 예상까지 해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1라운드에 뽑혔어야 되는 선수인데, 먼저 그렇죠. 나오는 친구들 때문에 좀 밀린 친구도 있을 것 같고, 뭐 일단 맞아요. 순위 생각하지 말고 좀
언급을 해볼까요? 네, 좋은 네네. 선수, 아까 좋은 언급하셨으니까. 네. 그 다음은 이제 앞에도 또 말씀했던 이제 김수환 선수. 음, 김수환 선수도 이제 2라운드에서는 뽑힐 선수이지 않을까. 뭐 이 선수는 음, 제가 이제 6월 달 방송할 때는 1라운드 후보로도 뽑았었으니까요. 음. 그러니까 이 선수도 뽑힐 가능성이 높은 선수로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수가 고생 참 많이 했죠, 옛날에. 그렇죠. 네. 뭐 성균관대 들어왔을 때 저는 이제 조원우 선수와 김수환 선수가 성균관대 입학을 했었을 때 음, 김성주 감독한테 1학년은 너무 잘 뽑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김수환 선수도 군산고 시절에 좀 우승에 가까운 전력을 음, 유지하는데 좀 한복을 했던 슈터였는데 음. 1학년 때는 부상, 1학년하고 2학년 때 부상 때문에 네. 좀 게임을 못 뛰면서 운동을 그만둘 생각까지 하다가 음, 그래 3학년 때 약간 부활을 해서 결국 예, 주전까지 꿰찼는데 근데 이 선수가 좀 아쉬운 게 확실한 슈터 뭐 이번 드래프트에 나오는 선수들 중에 슛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가장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중요한 게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 음, 넣어줘야 되는데 그 맞아요. 한 방들을 못 음, 넣어주더라고요. 음,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음, 그렇다면 이 슈터의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음. 들어서 저는 2라운드까지도 밀어놨습니다. 그쵸. 진짜 다들 기다렸잖아. 김상중 감독도 그렇고, 좀 딱 그렇죠. 하나만 딱 해주면은 이렇게 딱 레벨업 되는 그렇죠. 건데, 그 네. 너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감독님도 되게 아쉬워하시고. 그렇죠. 전에 언젠지 고려대하고 게임 때 음, 마지막 3점을 얘가 던졌는데 만약에 이것까지 넣었다면 팀도 살고 대박났죠. 예, 김수환 선수도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였는데 음, 그러지 못했다고 김상중 감독도 좀 아쉬워했던 네.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음. 자, 그럼 그 다음 선수. 누굴까요? 그 다음은 이제 조우성 선수가 되지 음, 않을까. 조우성 선수는 얼리 선수들이 나오기 전에는 올해는 또 빅맨들이 얼리 나오기 전에도 빅맨들이 좀 많은 편이었는데 네. 그런 가운데서도 하윤기 다음은 음, 조우성이다. 음, 빅맨 가운데서는 조금 손에 꼽히는 선수였었거든요. 음. 그래서 뭐 조우성 선수 그런 평가를 또 받았고 얼리가 아니었다면 또 1라운드까지도 노려볼 만한 선수였기 때문에 네. 2라운드에는 충분히 뽑힐 것 같습니다. 2m 6이에요. 체중 그렇죠. 105kg에다가 공식 네, 신장에는 농구를 좀 네,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뭐 그래도 음, 이호공 감독이 맡은 올해 정말 많이 네.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서대성 감독이 있을 때도 2학년 때부터 이 선수가 정말 몸이 좋아서 올해는 정말 팀 성적을 내볼 만하다 얘기를 또 많이 음, 했었었는데 부상을 갑자기 당하고 뭐 음, 그러면서 조금 동국 때도 좀 침체기를 좀 약간 음, 가진 전력에 비해서는 성적을 좀 내지 맞아요. 못한 음, 편이었거든요. 근데 조성 선수가 보면 게임 때 조성 선수가 잘하면 동국대 확실히 살고 음, 조성 선수가 좀 부진하면 동국대도 팀이 조금 가라앉는 그런 경기력을 또 보여줬기 음. 때문에 확실히 골 밑에서 존재감은 좀 있는 선수입니다. 네. 약간 좀 느리다는 게 좀 걱정스러운 그렇죠. 면이 있어요. 프로에서 뛰기에는. 그렇죠. 음, 그래서 하지만 이제 빅맨은 항상 보유를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보면 선수 생활 오래 하는 선수들 보면 출전 시간 대비 오래 가는 선수 따져보면 빅맨들이거든요. 맞아요. 예, 네. 예, 출전 시간이 적어도 음, 계속 이제 조금 이제 선수 계약을 연장시키려고 하고 1년, 2년이라도 짧게라도 계약을 음, 계속 이제 이어나가는 선수들이 빅맨들이거든요. 그런 면을 음. 봤을 때 조성 선수가 그런 기회를 잘 잡아서 좀 기량을 조금 더 다져나간다면 더 프로에서 오래 선수 생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죠. 뭐 송창모, 김봉수부터 시작해서 네, 어쨌든 경기에 그렇죠. 많이 못 나서도 음, 비시즌 때도 팀의 중심을 잡아주기도 하고 외국 맞아요. 선수 스파링 파트너가 되어주기도 하고 그렇죠. 예, 팀 네, 훈련할 때 굉장히 많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경기에 필요한 게 아니라 경기 외적으로도 훈련할 음, 때라든지 그런 때 필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음, 뭐 많이 좀 이제 장신 선수를 보유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 초에는 정종현 선수를 보러 왔다가 오히려 조우성 음, 선수에 꽂혀서 가는 스카우트도 있었고 네, 두 그렇죠. 선수의 명함이 확실히 엇갈린 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정종현 음, 선수도 고등학교 때에 비해서는 동국대 와가지고 성장을 좀 음, 못한 선수죠. 네, 좀 안타깝게 애매하게 됐죠. 좀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네 번째 선수 누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전 이제 주현우 선수를 네. 꼽아놨고요. 음, 주현우 선수는 MBC 배를 통해서 성장한 선수. 음, 꼽는다 그러면 이제 주현우 선수가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 선수이거든요. 음, 뭐, 확실히 슛도 조금 이제 슛이 없는 게 단점인데 슛도 조금 던질 줄 알고, 그 다음에 이 선수의 장점인
활동량, 음, 40분 내내 뛰어도 지치지 않는 그 활동량을 음, 또 MBC배까지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네, 조금 평가가 좀 올라간 선수인데 신장이 조금 아쉽다는 이제 평가가 아쉽죠. 있는 네. 거죠. 예, 이 선수 공식 신장이 건국대 주연 선수 198cm예요. 네, 그렇죠. 약간 좀 아쉽죠. 예, 한 그러니까 3, 2m 선수들이 넘치는데 음, 198이니까 음, 조금 아쉬운 거죠. 네. 그래도 일단 기동력도 있고, 또 본인이 네, 리바운드라든지 그런 거에 의지가 굉장히 강한 선수더라고요. 맞아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고 이제 뽑지 않을까 음, 예,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만약에 10순위, 11순위 이재용 기자 갖고 있다. 그러면은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참 유리한 픽이잖아요. 누굴 그렇죠. 뽑으시겠습니까? 10순위, 11순위라면. 그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주연 선수 다음에 다섯 네, 번째 선수. 그 다음은 김동준 선수. 김동준. 네. 경희대 김동준 선수인데 이 선수도 굉장히 빠르고 음, 수비도 조금 잘하고 뭐 공격력도 또 있는 선수인데 슛이 3점 슛이 없는 게 이제 단점을 또 꼽히거든요. 음, 그리고 또 경희대 김용국 감독이 항상 치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본인이 무리해서 마무리할 게 아니라 밖으로 빼줄 줄 알아야 음, 된다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근데 MBC 때 또 어시스트를 굉장히 또 많이 하면서 음. 달라질 가능성 보여줬 선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2라운드에는 충분히 뽑힐 선수라는 음. 생각을 합니다. 와, 공 갖고 제일 빨리 뛸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예. 근데 저는 김동준 선수를 만약에 지금 이제 LG에서 KT로 이적한 정성호 선수 있잖아요. 음, 정성호 선수하고 이제 둘이 놓고 비교를 한다면 저는 정성호 선수가 대학 때 모습만 따졌을 때 공격력, 그다음에 패스, 수비 음, 그거는 김동준 선수보다 한 발 정도는 더 위에 있었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김동준 선수는 조금 더 노력을 또 많이 해야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지난 몇 년간의 드래프트를 보면은 슛 없는 가드에 대한 평가가 프로 1, 맞아요. 2년 지날 때까지 3, 4년 지나서도 바뀐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요. 부분을 본인의 큰 숙제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맞아요. 은퇴할 때까지 따라다닐 수 있는 숙제이기 때문에 좀 맞아요. 독한 마음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 네. 다음 선수는 어떨까요? 그 다음 선수는 이제 문시훈 선수를 음, 꼽았는데요. 얼리 선수들이 없었었다면 뭐 1라운드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근데 그 1라운드도 조금은 이제 약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1라운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음, 지금 이제 얼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2라운드에라도 이제 뽑혀야지 이제 음, 다행스러운 상황이 되어 있고 이 선수도 이제 뭐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제 조성원 감독이 음, LG로 떠나면서 명지대에 남겨놓은 이제 음. 유산 가운데 한 네. 명인데 어 올해도 이제 문신 선수가 김태진 감독을 만나면서 이제 농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가는 그런 단계를 음, 거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 간다면 좀 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또 보여주었기 음, 때문에 음. 이 선수도 2라운드에서는 충분히 뽑을 만한 선수이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선수는 아직까지 좀 성장할 여지가 좀 이만큼 네, 남아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덜 배워, 나쁜 습관이 덜 밴 상태고, 그렇죠. 배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그렇죠. 팀이든 뽑으면, 멀리 보고 뽑는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네. 다만 그리고 2라운드 계약이 또 좀 짧긴 하지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골 밑에서 조금 힘을 실어줄 선수로서, 그 여기에 또 이제 3점까지도 이제 던지는 선수이기 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키우기 위해서 뽑는다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같은 곳에서 이제 또 뽑는다면은, 네, 좋지 않을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훈련을 빡시게 시키는 빡치는 것으로. 곳으로, 예, 빡센 곳에 가면, 이 선수는 좀 그걸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다는 생각을 음, 좀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빡센 팀에 간다 그러면 더 성장 속도가 좀 빠르지 않을까. 삼성은 음, 물론 이제 자유로운 분위기인데 이 선수가 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음, 그것보다는 붙잡아 놓고 가리키는 게 음, 조금 더 성장이 좀 더 빠를 것 같아서 네. 그런 팀에 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은 음. 개인적으로 합니다. 뭐 전주도 좋겠네요. 장신이 많지가 않으니까. 저는 대구 오면 어떨까? 아, 대구. 아, 좋죠. 예, 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대원 선수 말고는 이제 빅맨 쪽이 지금 음, 구멍이 나 있는 상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장신 2m 이상 되는 장신 선수를 꼽을 수 없다면, 뭐 음, 힘도 좀 있는 문시윤 선수를 데려다 놓으면, 음, 그래도 뭐 이대원 선수 백업으로 좀 잠깐씩이라도 쓸 수 있지 네. 않을까? 음, 만약에 한국가수공사가 1라운드 중반에 이제 픽 순위가 나온다면 2라운드도 2라운드 음, 중반이니까
2라운드 중반쯤에는 문시윤 음. 선수가 남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또 다른 김태진을 만나게 되겠군요. 그럴 수 네, 있죠. 네. 네, 네, 자, 그 다음 선수는 누구 추천하고 네. 싶습니까?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나왔던 선수들이 이제 1라운드에서 만약 얼리가 음, 없었다면 1라운드에서 뽑힐 만한 선수들이 거론됐던 거거든요. 네. 이제부터가 이제 어 2라 원래대로 하면 2라운드에 뽑힐 만한 선수 아니면 조금 약간 이름이 덜 알려져 있는 음, 1라운드 내에서 이제 뽑힐 선수로서 거론이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름이 덜 알려진 선수들인데 음, 저는 서정현 음, 선수를 얘기를 하고 아까 전에 10순위, 11순위 나왔을 때 누굴 뽑겠냐고 네. 물어봤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10순위, 11순위에서 10순위로도 저는 서정현 선수를 고민할 것 음, 같다라는 생각하는 선수거든요. 네. 제가 이제 점프볼에서 이제 9호로 잡지 기사로, 음, 이제 드래프트 참가 예상 선수 순위를 매겨서 이제 기사를 썼는데, 그때는 뭐 얼리 없는 가정하에, 기사를 네. 좀 일찍 마감해야 되니까 얼리 없는 가정하에 이제 썼는데, 저는 서정현 선수를 9순위에 봤던 것 음, 같은데, 그만큼 얼리가 없었다면 저는 1라운드에서 특히 1라운드 막판에는 음, 지금 현재 4학년들 풀에서는 1라운드 막판에 뽑을 만한 선수들은 좀 기량이 떨어진다 판단을 했을 때 차라리 긁어볼 만한 복권 같은 선수를 뽑는 게 낫다는 생각했거든요. 음, 그렇다면 서정현 선수는 한번 뽑아서 키워볼 가치가 있는 선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1라운드, 2라운드 초반에도 뽑을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서정현 선수 어저께 제가 마침 또 주희정 감독과 통화했었는데, 음, 이렇게 네, 평가를 했습니다. 활동 범위가 넓고, 페인트 존 수비가 좋다. 그리고 뚝심 있는 음, 수비를 갖고 있다. 이 선수가 음. 웬만하면은 페이크에 안 속는다. 네, 그리고, 네, 중거리 슛이 장점이다. 단점은 네. 이제 농구 늦게 시작했고, 약간 음, 그러다 구력이 좀 부족하고, 또 경험이 약간 떨어진다. 뭐 그런 평가를 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코트에서 투지가 조금 없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음, 그런 부분들이 감독이 약간 좀 싫어할 스타일이잖아요. 음, 쟤가 뛰기 싫어하나? 뭐 그냥 좀 음, 성의가 없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출전을 좀 덜 시킬 여지도 좀 있거든요. 그런 음. 자세는 전현 선수가 좀 바꿀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네. 일단 올해는 좀 약간 또 유독 기회가 좀 적게 들어갔었는데 어쨌든 프로에 어, 간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도끼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맞습니다. 생각이 네네.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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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입학할 때의 서정현 선수 가치를 생각한다면 대학 때 보여준 게 하나도 없는 선수라고 볼 수도 음,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서정현 선수가 원래대로 한다면 대학 입학할 때의 가치로 따지면 1라운드에 이름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 선수인데 음, 2라운드에 밀려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프로 갔을 때 좀 대학 때 못 보여준 걸 따라잡기 위해서라도 좀 도끼 품고 경기를 음, 뛰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선수 누가 있을까요? 그 다음은 서정현하고 이제 비슷한 케이스인데 김한영 선수를 저는 꼽았거든요. 아, 네. 예, 이 선수도 서정현 선수보다 오히려 더 보여준 게 없는 음, 선수, 음, 대학에서 연세대에서는 더 보여준 게 없는 선수라는 생각은 하지만 뭐 2라운드에서 다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뭐 2라운드에서 이제 복권 같은 선수들이 좀 이제 김동욱 선수를 대표해서 음, 이현호 선수도 나오고 좀 좋은 선수들이 나오긴 했지만 오히려 2라운드에 뽑혀서 사라진 선수들이 훨씬 많거든요. 음, 그걸 생각을 했을 때 그럼 2라운드에서 뽑았을 때는 살아남는 선수보다는 사라지는 선수가 더 많다. 음, 그렇다면 긁어볼 만한 가치 있는 선수를 뽑는 게 낫다는 저는 판단을 하고 음, 그렇다면 김한영 선수도 한 번쯤 슈터로서 좀 뽑아서 키워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해서 김한영 네, 선수도 뽑았습니다. 네. 항상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은희석 감독이 매년마다 이제 한 명씩 미안한 선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는 좀 네, 김한현 선수가 그런 선수가 아닌가. 약간 네, 실력에 비해서 기회를 많이 좀 못 얻어가는 선수.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좀 이 선수가, 네, 저는 3라운드에 놔두긴 했었는데, 어떻게든, 그래, 2라운드에 후반에 뽑힌다면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죠. 뭐 2라운드 후반쯤이면 거의 버리는 카드라고도 볼 수도 있고 어쩌면 이제 2라운드 막판쯤에는 이제 3라운드 뽑으려고 그냥 건너뛰는 카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럼 그 다음 선수 누가 있을까요? 저는 동국대 이민석 선수를 꼽았고요. 네. 이 선수가 슈팅 능력이 있으면서 수비도 좀 잘하는 선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전자랜드 지금은 이제 한국가스공사 이윤기 음, 선수 느낌이 음, 나는 활약을 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해서 수비해주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 한 방씩 던져주고 그런 음, 역할을 맡기면 딱
자기 역할을 딱 해낼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민석 선수를 꼽았고 스카우트들한테도 이민석 선수 이름을 얘기하면 2라운드에는 올려놨다라는 음, 얘기를 대부분 다 하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민석 선수가 2라운드에는 뽑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한 선수였고, 네, 좀 부지런한 느낌도 많이 줬고요. 그렇죠. 또 동국대가 조우성 선수, 또 김종호 선수 쪽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지니까 음, 그래서 뭐 그 이전에 이광진 선수도 있고요. 그런 선수들의 초점이 맞춰지니까 이민석 선수가 스포트라이트 좀 덜 받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덜 알려져 있는데 기량만 따졌을 땐 충분하게 2라운드에서는 뽑혀서 또 프로 왔을 때도 자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뭐 음, 최원혁 선수나 그 최원혁 선수, 최성원 선수 그런 음, 선수들처럼 2라운드에 뽑혔을 때도 자리를 잡을 만한 선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현재까지 몇 명을 뽑았냐면, 19명. 네, 19명. 마지막 한 명이네요. 네. 이재봉 기자 픽은. 네, 누가 네. 있을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김준환 음, 선수를 뽑았거든요. 뭐 네, 전에 6월 달에 방송할 때는 저는 이제 1라운드에도 김준환 선수를 올려놨었고 음, 했는데 저는 이제 2라운드에 막판에 이름을 올렸지만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볼 땐 김준환 선수가 지금 선수를 꼽다 보니까 올해 잘못하면 어, 좀 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이제 프로에서는 재수하는 선수들이 좀 워낙 좋은 기량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감독들의 눈길을 사로잡지 않는다면 조금 외면받는 가능성이 좀 많은데, 지금 현재 20명 이상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선수층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음, 그렇다면 김준환 선수에게는 조금 불리한 음, 드래프트지 않나. 근데 개인 기량만 놓고 본다면 또 김준환 선수가 몸도 키웠고 3점 슛도 굉장히 많이 갈고 닦았다는 얘기를 좀 하기 음, 때문에 그런 걸 좀 트라이아웃해서 보여주기만 한다면 그래도 기량이 지금 기존에 있는 선수들보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뽑힐 만한 선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순수 데이터라든지 경기력만 보면 네, 저도 김수환 선수라든지 다른 네, 스코어러들보다는 훨씬 네. 낫다고 보는데, 이제 그러니까요. 관건은 이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죠. 상대, 그 스카우터들이나 그렇죠. 감독님들이. 그래서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트라이아웃 때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감독들도 이 선수를 굳이 보러 3대3까지 갈 이유도 없고, 연습 그렇죠. 경기도 올해 유독 적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건 트라이아웃 같습니다. 이 선수가.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왜냐면 작년에 안 뽑혔는데 올해 뽑는다는 건 작년보다 확실히 달라진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음, 그렇지 않으면 그 비슷하면 작년에 안 뽑았다는 걸 스스로도 우리가 눈이 잘못됐었다는 걸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될 음, 수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작년보다 더 성장했고 더 좋아졌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네, 않으면 그러면 이제 분위기라든지 그런 흐름이 김준환 선수 이름 부르기에는 어려운 음. 그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경희대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분위기도 상당히 좀 그러니까요. 수습하기 어려웠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올해는 부디 좀 김동준 선수도 그렇고 뭐 김주환 선수도 그렇고 좀 좋은 길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아, 이렇게 20명. 그 네. 뒤에 저는 사실 저도 음. 이미 김주환 선수를 넣긴 넣었는데, 또 다른 선수가 좀 몇 명 더 언급해 볼까요, 한번? 좀 네네네. 뽑힐 만한 선수 누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김준환 선수를 솔직하게 이제 처음에는 뽑다 음, 보니까 김준환 선수가 20명 안에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음, 그래서 20명 정했다가 이제 김준환 선수를 이제 20번째 올리면서 한 명을 뺐는데 음, 그 뺀 선수는 당국대의 윤성준 선수. 네네. 이 선수는 윤호장 선수가 이제 당국대 같이 있을 때부터 슈팅 능력은 자기보다 훨씬 더 좋은 선수다라는 음, 얘기를 했었었고 그다음에 또 수비 윤호장 선수가 이제 공격에 치중할 수 있게 수비를 해줬던 선수가 어, 드래프트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아무튼 이 또 유성준 선수와 또 갑자기 이름 까먹었는데요. 박재민 선수. 아, 이 두 네네. 선수가 이 두 선수가 이제 윤호선 선수가 수비에 공격에 집중할 수 있게 수비 쪽에서 많이 치중을 해줬던 선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비와 슈팅 능력을 또 있기 때문에 수비와 슈팅 능력이 있으면 프로에서는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는 음, 선수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뽑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했었습니다. 네. 음. 저는 거기다 김진모 선수를 사실 아, 넣었었어요. 네, 김진모 선수 김진모. 2라운드 막판쯤에. 어쨌든 네, 간에 좀 샘플은 좀 적긴 한데, 또 이제 슛이 네, 있고, 일단 신장이 좀 좋은 선수인데, 그렇죠,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슛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네네, 좀 2라운드 후반이나 3라운드 초반에 탐내지 음, 않을까. 네. 네. 리바운드는 뭐 좀 아쉽긴 한데, 그렇죠. 음,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거
신민석 선수보다 더 다른 게 없는 음. 유일하게 이제 할 줄 아는 게 원툴이죠. 슈팅이다. 네, 예, 원툴이니까. 슈팅인데 김수환 선수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슈팅 능력만 놓고 봤을 땐 오히려 더 낫다라고 얘기도 좀 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음. 때문에 그 슛 하나만 놓고 보면 이제 굉장히 좋은 선수라서 음. 근데 수비가 너무 이제 네. 중앙대에서 출전 4학년인데도 출전을 좀 꺼릴 정도로 수비가 좀 안 음. 되는 부분 때문에 출전을 못했는데 음. 슛만 놓고 뽑는다 그러면 저도 이제 김진모 선수 신장도 있기 때문에 음. 뽑을 만한 선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방송 때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김진모 선수가 이제 바운스 패스 딱 주는 거 보면은, 네. 인상공사 판박이에요. 김세희 아, 감독님 판박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중앙대가 이제 통영에 음. 전주훈련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마지막 이제 통영에서 마지막 훈련할 때 갔었거든요. 음. 그때 이제 5대5 나뉘어서 자체 연습 경기를 했는데 진짜 박빙이었었거든요. 득점도 좀 음. 많이 나고 그때 종료 버저비트를 수비 달고 있는데 이 김진모 선수가 오. 버저비트를 넘어지면서 넣었었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게 슈팅 능력, 근데 그런 네. 위기 상황에서 던질 수 아는 감, 그 음. 수비가 또 있는데도 넣는 능력, 그건데 있다는 걸 좀, 물론 이제 연습 게임이긴 하지만, 네. 확실히 슈팅 능력이 있는 선수구나 생각을 좀 음.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3라운드까지 가게 된다면은, 네. 뭐 2라운드 후반이라든지 좀 이름이 언급되지 그렇죠. 않을까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유지학 감독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2라운드나 3라운드에선 하나라도 할 줄 아는 선수는 음. 뽑는다. 음. 그러면 나머지는 좀 키우면 이제 다 다르면 되니까, 라는 생각 얘기를 또 하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진모 선수는 슛이라는 건 확실히 또 신장이 있는 슈터이기 때문에 뽑힐 3라운드라도 한 번은 음. 이름이 거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네. 해봅니다. 자, 하나라도 갖고 있는 선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일단 조종민 선수의 스코어링 능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조정민 선수는 좀 애매하지 않나? 그냥 음. 이게 팀과 좀 융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었거든요. 음. 당국대에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조정민 선수가 활개 치는 모습은 좋은데, 근데 이게 팀과 어우러지는 조정민 선수의 활약이냐를 음.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그건 음. 조정민 선수가 들어와서 당국대의 전력을 끌어올린 게 아니라 조정민 선수가 당국대 안에서 더 빈다는 역할을 좀 한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팀과는 음. 좀 약간 겉도는 느낌이 좀 있어서 음. 그게 저는 조금 2라운드까지도 올려놓지 않은 이유라는 생각을 음. 이유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선수도 좀 오랫동안 돌아와가지고 또 준비한 그렇죠. 선수인데, 네. 나름대로 좀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 물론 이 선수 말고도 지금 언급되지 않은 모든 선수들이, 조금 다 각자의 팀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음. 뭐 조금 더 만약에 이름 네. 얘기한다면 저는 최주영 아, 선수는 우리가 여기서 빼먹었어. 네. 신장은 좀 있으니까 음. 뭐 신장이 있는 선수 또 이제 달릴 줄 아는 선수 그리고 또 이 음. 선수가 또 잘생겼더라고요. 맞아요. 네, 잘생겨서. 음.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이 선수가 3학년 때부터 이윤수 선수가 나간 다음에 이 선수는 이제 기둥이 되어야 되기 음. 때문에 전 김성준 감독이라든지 성균관대 코칭 스태프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제 음.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성장하지 못한 부분이 2년 동안 정말로 음. 출전 기회가 많고 자기가 이제 또 노력만 좀 했다면 더 좋은 많은 걸 보여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신장이 있으니까 그치. 한 번쯤 이름이 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네. 그리고 박태준 선수가 또 이제 작년에 이어서 또 이번에 참가를 음. 하는데, 박태준 선수한테는 정말 얼리가 많은 게 정말 독이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네. 1년 동안 또 보여준 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쉬는 동안에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요. 결과가 나올지 좀 음, 걱정이 됩니다. 아, 올해 근데 얼리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좀 현장 네네. 다니시면서 좀 나오는 반응은 좀 어떤가요? 학교 당사 그 대학교에서의 반응. 대학교의 반응은 솔직히 한양대 외에는 달가워하진 않죠. 음. 이게, 만약에 지금 확실한 건 아니지만 선상혁 선수도 만약에 왕중왕전이 열린다면 선상혁 선수 그다음에 또 연세대에서도 이원열 선수와 그다음에 김동현 선수는 출전하지 않을 예정으로 알고 음.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는 얘기는 학교하고 원활하게 이제 협의가 안 돼서 나온다는 얘기를 음. 의미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한양대 이승우 선수는 왕중왕전까지 다 뛰고 이제 음. 졸업을 이제 드래프트 참가하는 걸로 돼 있는 음.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프로에서는 이제 이 얼리 선수들이 나오는 거 굉장히 반기지만 음. 하지만 대학에서는 뭐
조금 이제 서로 얘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음,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음, 이게 또 미리 고려대 주의정 감독 같은 경우에는 얼리 나갈 거면 미리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음,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선언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예, 음, 그렇게 선수들도 미리 내가 얼리 나갈 생각이 있으면 뭐 선수들 그다음에 그 지도자들하고 얘기 좀 해서 음, 그렇게 말을 좀 풀어나가면 좋은데 갑자기 이제 드래프트 직전에서야 뭐 그냥 그런 음, 의사를 밝히고 하게 되면 뭐 스카우트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이제 스카우트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음, 하지만 이제 다른 이제 후배들을 또 키워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애로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그럴 것 같아요. 때문에 예. 예. 그리고 또 제가 볼 땐 이 선수들한테도 보면 대학도 그냥 공짜로 이 선수들 그냥 키우는 거 아니고 그냥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이 선수들도 대학의 투자를 받으면서 성장했고, 그다음에 또 후배들이 뛸 시간들, 다른 선수 뛸 시간들을 자기들이 뛰면서 성장을 하는 선수들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한다 그러면, 물론 이제 프로 관계자들 입장, 저희 개인적으로 볼 땐 조금 더 빨리 나와서 빨리 성장하는 게 음, 좋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게 계속 너무 많이 반복이 되면 대학 농구가 무너질 가능성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후배들이 음, 농구를 할 때 힘든 과정에서 운동을 하고 대학을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음, 있거든요. 음. 저는 이제 그게 걱정스러운 거죠. 네. 물론 이제 양날의 검이긴 한데, 저도 사실은 그렇죠, 원리를 굉장히 그렇죠.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네네. 이번에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음, 대로, 어쨌든 뭐 대학에서 배울 게 없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 네, 2년 동안 학교에 등록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맞아요. 투자해주는 입장도 있을 거고, 또 네, 예를 들어, 정지욱이 뛰고 있기 때문에, 네, 정지욱을 보러 입학한 후배들도 있을 것이고, 같이 맞아요. 진학한 동기들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네, 부분의 케미스트리 같은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다, 생길 수는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맞아요, 개인의 선택이 맞아요. 제일 중요하지만, 뭐 그런 네네. 얘기들이,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런 일도 있었다 그렇죠. 정도로 네, 뭐 받아들여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무분별하게 이제 나오는 건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음, 이제 이게 학교 측하고 미리 얘기를 조금 드래프트 직전에 이제 드래프트 음, 참가할 때 뭐 얘기할 게 아니라 좀 주의장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미리 학기 시작할 때라든지 본인이 음, 동계훈련 할 때부터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조금 얘기를 하면서 풀어 음, 나가서 이제 원활하게 학교 측과 협의하에 나오는 게 음, 좋지 않나라는 음, 그래야지 대학 농구도 살고 프로 농구도 살고 또 무조건 이제 얼리 나온 선수들이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 성장해서 프로에 와야지 성장하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걸 음, 생각하면 대학 무대가 꼭 유지되어야지 다른 후배들이 음, 대학을 통해서 성장해서 프로에서도 이제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음,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조금 이제 대학 측과 원활하게 협의를 하고 음. 나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어쨌든 뭐 송교창이랑 큰 사례가 있지만 네, 여전히 이제 얼리 엔트리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금 더 이런저런 시행착오도 겪어가면서 또 네. 성장 발전을 시켜나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무튼 작년에, 특히 작년에 또 얼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또 음, 실패한 사례가 좀 있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분별하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도 한번 선수들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한 40분 정도 저랑 같이 수다를 네네. 떠셨는데, 네. 이제 9월 8일이 이제 순위 추첨이죠. 그렇죠. 네. 이제 네. 그 뒤에 그, 한번 또, 네. 음, 네, 뭐, 9월 8일 이후에 이제 순위 추첨이 음, 나오면, 이제 그 팀에 맞춰서, 그때는 이제 팀 선수들을 맞춰서, 그리고 또 선수들에 대해서 이런 선수들이 좀 이렇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하면 또 좋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라이브 방송이 된다 그러면 음, 질문 또 받아가면서 얘기해도 네. 되고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더 궁금한 게 더 많으실 텐데, 오늘 저희가 물리적인 그렇죠. 한계 때문에 이제 네네. 줌으로 또 전달드리게 됐습니다. 네. 네. 참 좋은 세상이죠. 그러니까요. 옛날 같으면 지금 네. 이게 어, 시간적으로도 저희 이제 불가능한 시간대에 지금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솔직하게는. 네. 네네. 이렇게 음, 줌 아니었으면 이 음.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였는데 줌이라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많은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녹화, 왕중왕제 네. 때 또 봬요. 네. 녹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